안녕하세요. 이번 그랜데이터 분석에 참여하게 된 SPH 이소림 분석 전문가입니다. SPH는 GIS 기반 IT 전문 컨설팅 회사로 통계 및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서 히든 팩터를 얻어 고객들의 주요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신한카드 SKT KCB 데이터가 융합된 그랜데이터를 이용하여 SPH 분석 전문가들이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드릴 주제는 코로나 이전 이후 개개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입니다. 해당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첫째,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서 세대별, 성별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두 번째, 온라인 소비가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방문의 열기가 식지 않은 지역은 어디이며 왜 그 지역이 핫플레이스가 된 요인은 무엇인지. 네,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농촌 지역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 발발 이전과 이후 특징에 큰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시장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연령층과 성별이 더 많이, 더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온라인 시장의 타겟층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배달앱 관련 이용이 약 3배 이상 상승했지만 여성보다 남성의 이용률이 좀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자동차와 같이 대중교통보다 비대면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여성들의 자동차 구입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은 되도록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남녀 모두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세대별로 보았을 때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소비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는 중장년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시단위와 군단위에서 모두 50대와 60대의 전자상거래 이용 금액이 크게 늘었는데요. 기존 전통적인 온라인 소비자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니어들의 참여로 인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온라인 시장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대 간의 소비 문화의 간격이 오히려 좁혀지면서 세대 간의 소비 카테고리와 그 트렌드가 양극화해서 서로 융합되는 현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20대에서 60대까지 대부분의 동일한 카테고리에서의 상승과 동일한 카테고리에서의 소비 하락세를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주유, 미용과 같이 오프라인 만남을 위해 지출되는 그런 소비 카테고리를 보신다면 50대와 60대에서도 전통적인 소비 패턴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차트와 같이 지하철 이용 건수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며 유흥 관련 이용 금액도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른 세대와 같이 동일 카테고리에서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보았을 때 코로나 이후 모든 세대에서 온라인 소비로 전환되는 트렌드를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 또한 이제는 어플을 통해 직접 소비하고 직접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고 스트리밍과 같은 유료 서비스를 구독하여 컨텐츠를 즐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온라인 시장이 젊은 층에 타겟팅이 되어 있었다면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장년층 남성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이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코로나 이후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기준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코로나 발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여행 관련 업계 매출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지인의 유입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유입률이 상승한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보다 서로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면서
해변이나 산을 끼고 있는 여기 옹진군과 같은 곳들로 여행 목적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로는 유일하게 하남시로의 유입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울 근교로 가볍게 드라이브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크고 작은 핫플레이스들이 위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핫플레이스의 기준이 사람과 빌딩, 숲이 많은 곳들이 아니라 사람 간의 거리를 두지만 집 밖에서 충분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찾는 트렌드로 변화되어 있음을 데이터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하남시 남해군과 같이 외지인 유입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신한카드 지역 매출 데이터를 융합하여 어떤 이유로 외지인들이 해당 지역의 매출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남시의 경우는 주로 카페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요. 카페 이용 금액이 43% 이상 상승한 것을 볼 때 지역 상권의 대부분은 식음료 관련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남해군의 경우에도 카페 이용 금액이 50% 이상 상승했는데요. 카페뿐만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특성에 맞게 레저를 즐기러 오는 유입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레저 관련 매출도 상승하여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카페 이용 금액이 높을수록 지역 상권의 매출 금액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과천시와 정성군과 같이 카페 이용 금액이 낮은 지역들은 해당 지역 상권의 이용이나 매출 금액 또한 낮은 수치를 띠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카페 이용 금액은 코로나 이후 해당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상장할지 안 할지에 대한 큰 지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유입률과 상관없이 내지인의 소비 지출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반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한카드 내지인 소비 데이터를 보시면 외지인 유입률이 상승한 하남시와 유입률이 하락한 과천시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각 내지인의 소비는 서로 비슷한 패턴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배달앱과 같이 온라인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숙박이나 유흥, 여행과 같은 카테고리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볼 때 코로나 이후 핫플레이스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내지인이 아닌 외지인들의 소비 성향에 따라 선정되며 카페와 같은 분위기가 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한 곳이 새로운 핫플레이스의 기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농촌 지역의 변화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 트렌드 변화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 이후에 핫플레이스의 기준이 변한 것을 볼 때 군 단위에서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보다 한적한 지역 그리고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건강하고 시원한 공기를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당연 도시보다는 농촌을 생각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권은 요식, 유흥보다는 카페 상권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듯이 군 단위 카페 창업 가맹점 수는 2019년에 비해 코로나 발발 이후인 2020년에 더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식 관련 식당을 창업하는 수는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군 단위에서는 창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히려 요식 관련 폐업 가맹점 수가 상승하면서 농촌의 주요 상권은 요식이 아니라 카페와 같은 간단히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선호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관광 트렌드 또한 변화가 있는데요. 주요 도시 거주자들의 국내 여행 목적지가 소도시, 즉 새로운 관광지 탐색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여행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던 관광지보다 사람이 적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고성이나 고흥과 같은 지역들이 떠오르는 관광지로 부상하는 걸 보았을 때 농촌의 즐거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앞서 코로나 이후에도 오프라인 구매 카테고리 중 1위를 차지했던 자동차 판매 이용 금액 추이를 보신다면 대중교통에 제한되지 않아 농촌의 접근성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농촌 지역에서의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달, 그리고 구독과 같은 온라인 소비가 시단위보다 군 단위에서 상승률이 더 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는 군 단위의 지역 주민들의 어플을 통한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구독 앱 이용 금액의 경우 시보다 군 단위에서 4% 정도 더 상승하였으며 배달 앱 이용 건수의 경우도 30% 이상 군 단위에서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온라인 소비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소비 위축을 가져오는데요. 교통 이용 금액과 같이 오프라인에서의 이용되는 카테고리는 군 단위에서 더 많이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군 단위의 사람들의 소비 움직임도 시 단위보다 더 크게 새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군 단위, 시 단위 주민들의 소비 카테고리의 패턴은 비슷한 것으로 볼 때 특정 지역의 특정 소비가 특화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서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질적인 컨텐츠 소비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랜데이터를 통한 코로나 이전 이후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컨슈머가 될 수 있는 잠재 타겟층이 넓어졌다는 점과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의 기준이 변화했다는 점, 그리고 핫플레이스로 최적의 공간인 농촌에서의 카페 창업의 상승세와 그에 따른 지역 상권의 무한한 활성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그랜데이터를 통해 코로나 이전 이후 여러 측면에서의 양적, 질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데이터 리터러시가 중요 화두인 요즘 데이터 분석가뿐만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자분들에게 그랜데이터 제시 주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SPH 이소린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